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해임안 단독 처리, 여당 반발, 전국은 급냉. 노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림수. 과연 민주당의 노림수는 무엇이었느냐? 정치인들의 행동은 모두 다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민주당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국민의힘의 노림수는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오늘의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본회의 장면 함께 보시죠.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여야가 어렵사리 국정조사를 합의를 했어요. 국정조사 취지가 뭡니까?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는 왜 했습니까? 국정조사를 합의를 해놓고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괴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절대다수당으로서 힘자랑, 근육자랑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근육이 터집니다. 왜? 조사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부터 해임을 내야 됩니까?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 건의안은 총 득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해임 건의안 통과를 예고해 왔던 터라 예상은 했었던 일인데 이례적인 휴일 본회의를 열어서 강행 처리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와 예산안 통과라는 패키지를 여야가 합의해 놓고서 국정조사 때 대표적인 질의 대상자로 이상민 장관까지 합의해 놓고서 갑자기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일종의 이재명 대표 방탄 노림수가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방탄 노림수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례적인 휴일의 본회의 내용 함께 보시죠. 어제 오전 재석 183명 중 182표, 무효 1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 국민의힘은 표결 거부, 퇴장을 했습니다. 단 권은희 의원은 제외했습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해임 건의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강제력은 없습니다. 국회가 통과시켜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하는 내용이고 할지 말지는 대통령 맘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제력이 없는 해임 건의안,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네. 제가 앞서 화두에서 이 노림수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여야에서 모두 다 노림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제 해임 촉구안에 대해서 계속 예를 들어서 제안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해임 촉구안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하면 곧 탄핵으로 간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로 회기를 어떻게든 늘리고 싶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을 좀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 목적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민 장관 해임 촉구안을 계속 얘기함으로써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을 계속 확산하려고 하는 노림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안을 같이 해서 국조를 하기로 했으면 사실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에 12월에 가장 큰 임무는 사실은 예산 통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에 합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임 촉구안을 밀어붙이는 속내. 글쎄요, 일단 12월 9일 날 해임 촉구안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72시간이 지나면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개최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아까 이제 송원석 부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정말 뭐든지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12월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예. 되고요. 이상민 장관을 사실 국조에서 불러서 여러 가지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해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민간인 신분에서 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하면서 왜 이상민 장관은 장관직을 버리고 자연인 입장에서 자꾸만 와서 증언을 하라고 하는지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고요. 어쨌든 이재명 살리고 이상민 죽이기 두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너무 전력을 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건 이상민 죽이고 이재명 살리기다. 자연인 신분에서 국정조사 받게 하려면 이재명 대표도 내려와라. 아, 그렇죠.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 거다라는 김연아 의원 의견이었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재명 방탄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저께 저 본회의장에 있었고 제 자리가 공교롭게 국민의힘 의원님들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방탄이 왜 나오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회기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기는 금방 끝납니다. 예산안 처리가 되고 12월이 지나가게 되면 1월 달에는 거의 회기가 없을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방탄과 이거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가족들이 계속적으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길을 걷다가 사망을 했고 이게 희생을 당했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느냐에 대한 한탄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행안부에서는 그 유가족들의 모임 자체를 좀 꺼려하는 분위기를 보였었습니다. 계속적으로 1대1로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고 단체로 교섭하는 것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행안부 장관에게는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행안부 이것을 방어해왔고 지속적으로 이제 반대해왔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은 이것은 제대로 된 소임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요구에 대통령이 얼마만큼의 반응을 보이는지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서 해임 건의를 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강제력은 없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의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시는지가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으면 최소한의 누군가 하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정치적인 조치가 이상민 장관이 먼저 돼야 할 것이다. 이상민 장관은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저희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야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장제원 의원 등이 강하게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주무장관의 문책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높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항의를 하고 회장 하늘에서는 유감입니다. 이재명 방탄국회 민주당은 사죄하라!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된 국민들의 시선, 언제 사법 처리 받을까 하는 이 시선을 돌리고 방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해임 건의 이거 되겠습니까? 대표 한 명을 살리겠다고 169명을 인질로 만들어 협치의 상징인 국회를 수치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애당초 이분들은 대화와 타협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에요. 특히 이제 윤핵관 장제원 의원 반응은 애당초 이 사람들은 타협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손을 절레절레 적기까지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구하기 정쟁용이다 이런 반발이 많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진상규모 애초부터 거짓말이었다. 이재명 지키기 위한 정쟁용 낚시다. 윤 정권 퇴진 운동에 불과하다. 정치라는 탈 쓰고 가슴에 칼 품고 다니는 정치 자객들이다. 굉장히 지금 격앙된 반응들 나오고 있는데 김수현 교수님 언론인 출신으로서 지금 이 특히나 이제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들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국정조사를 만약에 합의하기 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뭐 해임 건의안이 있었다면은 모르겠는데 정치라는 게 다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언제 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미 국정조사를 하기로 다 약속을 해서 합의를 했죠.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모처럼 진짜 여야가 좀 합의도 하고 좀 이런 모습 보면서 즐거웠는데 예산안도 좀 연내에 데드라인 안에 통과되고 국정조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겠구나. 모처럼 훈훈하다라고 생각하자마자 바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죠. 국정조사를 하는 건 사실 이상민 장관을 앞에다 데려다 놓고 당신 잘못이 뭔지 아냐고 막 굉장히 비판하고 따져 묻고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아예 박차버린다는 게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역시도 이게 회기를 어떻게든 계속 이제 좀 늘려서 임시국회를 계속 열고 해서 이제 체포동의안을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유지시켜 주게끔 이재명 방탄국회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문제는 명분이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고가 났을 때 좀 자진 사퇴를 하든지 예.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단지 국민의힘에서 이건 민주당이 아예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도 없었고 국정조사를 할 생각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게 좀 명분이 약하다. 결국 정치라는 거는 타이밍이고 명분 싸움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단지 그런 이유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폄하하는 게 국민들 보시기엔 어떨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런데 다만 저는 민주당도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해임 건의안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이 안 받을 거 뻔히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에게 넘기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그 건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것 봐라 정부가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한다는 걸 다시금 한 번쯤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저는 민주당에게는 있다고 봅니다. 자, 여야 모두에 대한 비판, 의견, 김수영 교수님 의견이었습니다.